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약 후강의 일명 이마롤 장세였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뒤로 갈수록 강력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또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옐런은 금리가 약간 오른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지난 10년간 너무 낮은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과 정상적인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특히 프리마켓에서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있을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4월에는 CPI가 무려 4.2% 상승으로 집계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었는데요. 이번 달도 저번 달이나 그 이상으로 오를 것이 굉장히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가 시장의 굉장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6월 FOMC가 있는데 5월 CPI가 너무 높게 나온다면 FOMC에서 조기 테이퍼링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 수익률은 아주 약간 상승한 정도로 그쳤고요. 이거는 시장이 현재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AMC를 대상으로 한 밈스탁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AMC는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의 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락해서 상승폭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블랙베리도 14%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외 배드베스라든지 워크호스, 코스 등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기존 대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밈스탁들이 오늘 상승을 하긴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다든지 또한 몇몇 밈스탁은 힘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의 기세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이런 몇몇 특정 밈 주식들이 아니라 기존의 낙폭이 심했던 여러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들에게 특정 밈 스탁으로 쏠리던 인기가 분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버진 갤럭틱과 이항처럼 최근에 테스트 비행 성공 등의 좋은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던 주식들이 오늘 역시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섹터는 오늘 거의 대부분 크게 올랐습니다. 루시드와 피스커도 10% 정도 올랐고 아크리모토는 18%, 퓨일셀 에너지도 15%나 올랐고 그 외에도 강하게 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헬스케어주들도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를 선두로 한 크리스퍼 삼형제도 오늘 모두 5% 이상 상승을 했고 라 메디컬 시스템은 무려 87% 상승, 클로버 헬스는 32% 상승, 리미널 바이오 사이언스는 28%나 상승을 했는데 다만 주의해야 할 거는 지금 앞에서 살펴본 몇몇 드림테크 주식, 그리고 재생에너지 주식,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주식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중소형주 러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 폭락장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대부분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 기본인데 동시에 공매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의 최근 강한 상승이 물론 호재가 있고 또 기존의 낙폭이 심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 중 일부 주식들은 최근에 밈스탁 열풍과 어느 정도는 관련 있는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낙폭이 정말 심했고 뚜렷한 호재가 없는데 급등하는 주식일수록 밈스탁 열풍에 편승해서 오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최근 급등세에는 분명 이 밈스탁 열풍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몇몇 특정 밈스탁을 저격하던 레딧 트레이더 그리고 로빈 후더 그리고 밀레니어 세대들이 이제 눈을 좀 돌려서
낙폭이 심한 여러 중소형주들로 넓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격총이 샷건으로 바뀐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흐름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리고 그동안 낙폭 과다했던 중소형주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는 밈스탁 열풍에 같이 편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매수와 매도에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애플은 오늘 WWDC 2021 행사를 열었죠. 그래서 iOS 15라든지 iPadOS 15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애플워치 OS 등을 공개를 했는데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프랑스로부터 2억 3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는 거의 3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본토 내에서도 테크 공룡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반독점법과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이러한 판결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향후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구글은 여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또 몇몇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로세스를 수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반독점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로 712.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장중 한때는 어제 시가 근처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거를 말아 올리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기존 상승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나왔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긴 팽이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기존의 매수세가 일방적으로 강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매도세도 만만치 않게 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조정이 들어가느냐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주가가 3%가량 하락해서 582달러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그거를 다 말아 올려서 1% 상승한 60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오늘 딱히 중간에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강력한 이마로를 보여줬어요. 일단 그만큼 600달러 이하에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재생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좋았던 거에 어느 정도 힘을 받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친구들이 뒤에서 형님을 좀 밀어준 격이죠. 오늘도 테슬라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기가 텍사스에 모델 Y 생산을 위한 기가 프레스 테스트 가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기가 텍사스는 올해 말에 오픈이 될 예정이죠. 근데 이미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핵심 시설이 완성이 돼 있고 테스트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기가 텍사스의 양산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모델 S 플레드의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는데 동시에 모델 S 플레드 플러스 모델은 캔슬을 했습니다. 모델 S 플레드가 기본적으로 400마일 정도 운행이 가능한데 플레드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52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예 캔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이유를 모델 S 플레드가 이미 제로백이 2초 이내고 또 400마일 정도면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플레드 플러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상의를 한 끝에 더 상품성 있는 특정 모델로
집중을 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무조건 모델을 많이 내놓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관리면이나 비용면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모델로 회사의 능력을 집중하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새로운 로드스터가 발매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플레드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약간 중복되는 느낌도 있죠. 그렇다면 이 모델을 취소한 것도 분명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생각한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루머인데요. 한 엔지니어가 테슬라의 어플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테슬라 보험과 FSD 구독 서비스에 대한 몇몇 정보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우선은 테슬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테슬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손쉽게 보험 가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보험 가입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 어플리케이션이 자체적으로 안전 등급을 매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차량의 운전 시간, 그리고 오토파일럿 사용 여부, 그리고 각종 운전 기록 등을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안전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적절한 보험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해당 가입자의 위험성을 적절히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보험 가격을 청구하는 거. 이게 보험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그거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보험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 완벽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보험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FSD 구독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FSD를 환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주말 모드 그리고 여행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다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결제 기간은 월 단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얼마든지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FSD를 주말에만 사용하는 구독 옵션이라든지 또는 여행 시에만 사용하는 구독 옵션 등도 충분히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구독료가 10만 원인데 여행 시 3일 동안만 사용을 하는데 2만 원이라든지 또는 주말에만 사용을 하는데 5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구독 옵션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독 옵션은 결과적으로 사용 기간 대비 비용을 높게 잡아서 테슬라의 마진율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FSD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향후 FSD 이용률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기업들이 보통 초반에 체험 서비스 같은 거를 마케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낮은 가격에 또는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상품의 구매율이나 서비스 가입률을 높이는 작전이죠. 그래서 FSD 구독 서비스는 향후 테슬라의 실적 개선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FSD에 관련돼서 스케줄을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 주에 FSD 퓨어 비전 관련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이루어지고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FSD 베타 9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SD 구독 서비스는 베타 9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된다고 했으니 6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오늘 둘러봤고요.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나 했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마로를 하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번 주 내내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